자, 일단 두 번째 개념부터 쓴 것도 다 증명 문제가 많았지? 네. 그게 사실 문제 여기 B단계 풀면서 설명해줘도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그걸 거의 개념화해서 설명해준 이유는 영상이 한 44분 정도 됐을 텐데 그 영상의 반 이상이 문제 풀 때 필요한 얘기였고 남은 내용은 우리 A단계에 써있는 내용 1페이지짜리 넓이와 관련된 성질도 하나 있었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굳이 B단계 문제 풀이에 나와 있는 걸 굳이 개념화해서 설명한 이유는 오늘 2장 남았다 했지? 2장 남아있는 자, 요 설명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내가 이 얘기를 오늘 계속 할 거야. 여기 보이는 앞 페이지만 얘기해 볼까? 269번, 270번, 271번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네. 다음에 넘겨봤을 때에도 272번, 273번 색칠된 부분 보이죠? 네. 그렇지?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277번, 그 다음에 279번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결론분만 얘기하면은 다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얘기했잖아. 딱 보고 아 평행사변형이겠지 하고 짐작해서 풀면 답은 맞아. 근데 문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알았지? 왜 이게 평행사변형인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평행사변형의 특징 첫 영상에서 우리 연습했잖아. 그걸 여기서 이제 적용하는 거야. 여기 응용이야 다. 활용, 문제환경 활용 단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있는 문제에서 모르건 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왜 평행사변형인지 똑같아. 니네 이등변삼각형, 직각삼각형 시험 봤을 때 무슨 합동 조건을 쓰였는지 다 풀이 과정에 썼죠. 네. 얘도 마찬가지. 이게 평행사변형이면 어떤 조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총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인지를 써야 돼. 도형에서의 컨셉, 문제풀이 생각은 다 똑같아. 왜 이게 평행사변형인가? 왜 이게 이등변인지? 왜 이게 정삼각형인지 등등등 근거를 들어야 돼. 그냥 그림만 보고 아 평행사변형이겠지 뭐. 아주 많은 애들이 이렇게 공부한다. 알았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풀고 경험이 쌓이면 눈으로 보여. 그때는. 알았죠? 그건 나중 얘기잖아. 우리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 아니라 중요성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알았죠?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넓이 관련된 유형 빼면은 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 풀을 수는 없잖아 오늘. 그래서 아마 내가 노트 정리한 거 보면은 책에 있는 이 몇 번 문제야라고 내가 써줬었나 근데? 네, 269. 번호 주황색으로 아마 똑같이 써줬을 텐데 일단 겹치는 거는 좀 영상 노트 정리를 열심히 했으면 일단 풀고 잘 안 되면 좀 찾아서 보시는 걸로 하고 물론 내가 설명할 때는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설명해 주진 않았을 거야. 그냥 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평행사변형인지 순서를 좀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거를 좀 영상을 보든 노트 정리한 걸 보든 좀 보면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몇 번 설명해 주는지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건 해줬던 것 같아요. 요건 해줬던 것 같고 요것도 해줬던 것 같은데 이 그림도 있지 않아? 노트 정리한 거에? 있어 없어? 빨리 찾아봐. 어떤 거 안 갖고 이건 왔어요? 기억이 안 나? 이건 했나? 이건 안 한 것 같은데? 없을걸요? 271번은 한 것 같은데? 271번 했고요. 이건 한 것 같은데?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주진 않았거든. 273번 해줬어요. 그래 이건 해줬어. 270번은 안 해줬나? 네. 그래? 요거를 하자. 273번은 맞아 했고 72번도 하지 않았니? 70번 풀려있어. 72번도 했을걸요? 노트 정리할 때 한 것 같은데? 안 했니? 74번도 했고요. 269번하고 70번하고 73번하고 72번 했어요. 3번 72번 왜 서로 얘기하는 게 달라? 74번도 봤었는데. 얘는 기억이고 쟤는 개념. 상욱이 말로는 272번만 안 한 건데? 272번도 돼 있는데 돼 있다고? 71번은?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맞네 그러면. 자 그럼 71번을 해줄게. 잘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일단 색칠된 거 평행사변형 맞아. 맞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평행사변형인지를 찾아보잔 말이야. 근데 노트 정리할 때도 내가 아마 얘기했을 거야.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개 중에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2개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니네가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일단 기본이 대부분 어떠냐면 평행사변형이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는 문제들이 많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야. 했는데
특징이 어때요? M점하고 N점이 중점이지. 네. 그럼 거기 표시가 다르게 돼 있긴 하지만 여기 땡땡 표시돼 있고 여기는 땡 표시돼 있죠. 네. 하지만 길이는 같겠죠? 네,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 서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같다고 다 그렇게 표시해놔. 네 개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됐죠? 자, 이런 것도 속임수야. 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A랑 N점 연결하고 나머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지. 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가로 1번. 색칠한 부분이 평행사변형이면 자, 증명 문제예요. 가로 1번. 한 쌍의 대변의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내가 노트 정리했을 때 맨 마지막에 설명한 거고 많이 쓴다고 그랬었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직접 써보자. 증명 문제니까. 자, 일단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왜냐면 같다고 이미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따라서 선분 AM하고 선분 CN하고 자, 길이가 같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이미 평행선이죠. 애초부터 평행사변이었으니까 따라서 평행선의 일부분인 AM 선분과 CN 선분은 당연히 평행선일 수밖에 없겠지. 자, 따라서 그냥 줄여서 쓰면 되는 거예요. AM, CN이 평행까지 하다라고 해서 물론 좀 더 자세히 쓰겠다라고 하면 내가 방금 말한 걸 말로 쓰면 되지. AD,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선이므로 자 어떻게 쓰면 될까? 선분 AD와 선분 BC가 애초부터 평행사변형이니까 요거 이므로 이렇게 좀 첨부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그러면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한 걸 확인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괄호 1번 증명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내면 돼. 자 괄호 2번은 이거 말고 다른 조건도 된다라는 걸 찾아보라는 거야. 알겠지?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아까 1번 풀이에 따르면 한 쌍의 변의 길이 이미 같은 거 확인되어 있죠? 이건 그냥 앞에서 썼으니까 바로 써. 근데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대? 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면은 얘랑 얘랑 같다는 거 아니야? 왜 같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비슷한 게 얘기했을 거야. 요거랑 이거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일까요? 일단 별표가 같다라는 건 아직 모르는 거야. S. 그렇지. 네. 끼인각이 같죠. 네.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지. 자, 따라서 끼인각이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말로 쓰면 돼. 한 변 썼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도 변의 길이 같죠. 이쪽부터 평행사변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자, 그러면 AB랑 CD가 같은 거야. 왜? 평행사변이니까 이쪽부터. 근데 AB랑 CD가 어디 있어요? 책에 써있잖아. 선생님. 보면서 해. 이 정도는. A.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끼인각이 같아요. 각 A, B, N하고 각 자, C, D, M이거든. 자, C, D, M하고 대각의 크기가 같지. 그래서 자, 따라서 끼인각이 같기 때문에 뭐라고 쓰면 된다? SAS 합동이다 라고 쓰면 돼. 삼각형 A, B, N과 삼각형 C, D, M이 SAS 합동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 얘랑 같다는 게 확인이 끝난 거지. 자, 그래서 A, N, C, M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더 써야 돼요? 책? 자, 이제 쓰면 돼요. 증명 문제는 다 증명 문제. 오래 걸리겠다. 자, 결국 확인한 거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확인 다 했죠. 목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어쨌든 저 빗금칭의 평행사변형인 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최종 결론을 원래는 써줘야 돼. 근데 마지막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무슨 사각형이야? A, N, C, N. 자 이거는 평행사변입니다. 결론까지 지워줘야 돼요. 근데 서술형이란 말이야. 서술형. 얘도 마찬가지로 써줘야 돼. 마지막에.
자, 다 적었으면 이거 찾아볼까? 다음 페이지에. 평행사면의 내부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모양은 다양해요. 그래서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사실은. 그래서 그때그때 새로운 그림이 나올 때마다 문제에서 언급한 삼각형의 정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평행사면인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야지 응용 문제 나올 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응용 문제도 마찬가지야. 문제집에 있는 그림은 복잡해져도 너무 정직하게 그림을 그려지다 보니까 이등변처럼 보여. 평행사변형처럼 보여. 그런 그림이 많아. 그러니까 어림짐작으로 푼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응용 문제는 사실 그렇게 해도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지? 자,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자.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눈에 띄는 거 각도는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74냐? 아까 이상해. 여기가 36이냐? 자, 여기 물어봤지? 느낌은 이렇다는 거야. 평행사변형 같아. 여기. 그러면 안 된다고. 평행사변형 같으면 처음에 찍는 건 괜찮아. 근데 왜 평행사변형인지 항상 검증하란 말이야. 5가지 조건 중에서 뭐가 되는지 아무거나 하나만 이끌어내면 돼. 알았지? 하나가 아닌, 얘처럼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아. 얘 2개잖아, 2개 지금. 다 아무거나 찾기만 하면 돼. 자,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 그림일수록 니네가 쓸 수 있는 도형의 에이, 참. 선생님 죽이지 마세요. 방금 푼 경험에 의해서 이거 다 중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오케이? 그럼 아까 그림 비슷한 거 아니니 혹시? 중점 찍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라 자 한 말로 할게요. 얘랑 길이 같겠죠? 네. 그 다음에 애초부터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까지 하겠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조건 설명한 거야 지금.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노란색이 평행사변형이야. 이해됐어요? 자, 무슨 조건 썼다?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근데 얘도 평행사변형. 왜 그럴까요? 얘도 중점 찍었으니까 이렇게 길이 같겠지. 그리고 애초부터 전체가 AD랑 BC가 평행선이었으니까 또 평행선이겠지. 그럼 파란색도 똑같이 1번 조건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둘 다 뭐를 썼어요? 자, 사각형 ANCN 파란색이죠. 사각형 MBND. 자, 모두 게임네. 이거 다 써야 돼. 문제 풀 때 니네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자,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쓰고 그 다음이 중에 파란색과 노란색이 평행사변형인 걸 이용해서 니네가 아까 어림짐작한 이게 왜 평행사변형인지 이끌어낼 수 있어? 빗금친 게 평행사변형인 건 이 조건인가? 이 조건인가요? 아, 다른 조건이야. 자, 봐봐라. 파란색끼리 평행사변형, 노란색끼리 평행사변형.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거든요. 정리. 그러면 빗금친 부분은 노란색끼리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평행선이야. 평행선이잖아. 그럼 일부분도 평행선이겠지? 이해됐어? 과정 잘 들어. 그 다음에 파란색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평행선이야. 우와. 그럼 그 녀석의 일부분인 MF와 EN도 평행선이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빗금친 건 이 조건이 아니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지? 근데 좀 다르잖아. 이게 찾고 또 다른 거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도 나온다. 근데 5개에서 벗어나지 않아, 절대로. 알았죠? 자, 그러면 둘 다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밑에 써볼게.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걸 설명했지 방금?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EM하고 자, NF가 평행선이고 자, 그 다음에 EN하고 자, MF가 평행선이지. 자, 따라서 사각형 ENF 이거 시가 너무 난리가 나네. ENFM은 무슨 조건이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야. 귀찮지만 해봐야 돼 이렇게. 자, 자리가 없네요.
당연하지. 그건 뒷단원에서 나온 얘기야. 논리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자, 두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이다? 자, 함으로인데 자리가 없어서 안 썼어.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쓰는 거야.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고 이런 거는 이제 뒷단원에 나온 논리 과정이야. 그거는 일단 요 내용이 잘 잡혀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잘 알아놔야 된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인 걸 어쨌든 찾아냈지. 이 과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귀찮아하니까 안 하는 거야. 알았죠? 아니 평행사변형인 걸 찍어서 어쨌든 결론이 똑같은 거잖아. 찍은 녀석이나 내가 증명한 녀석이랑 평행사변형인 건 찾아낸 거잖아. 네. 하지만 한 사람과 그냥 든 사람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인 걸 알았으니까 이 녀석이 평행사변형 조건을 그냥 아무거나 막 써도 돼. 우와. 막 써도 돼. 자, 이제 74도와 36도를 어떻게 쓸까? 뭐 갖고 쓰는 게 제일 나을까? 일단 뭐 눈에 띄는 건 이거 아니니?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 있는 x가 이렇게 대각의 크기가 똑같지 않을까? 네. 요것도 쓸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74도와 36도는 이제 어떻게 쓸래? 어떻게 쓸래? 지금 이 그림에 평행사변형이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도 평행사변형이고 뒤에 주어져 있는 흰색도 다 평행사변형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라. 평행선이 숨어있기 때문에 평행선에서 각도가 써있는 것들은 다 동의각 억각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적당하게 동의각 억각을 써가지고 저 x를 이끌어내보란 말이야. 74도를 잘 봐라. 아, 알겠죠. 저기 오빠. 이렇게 억각 아니? 180도 세.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물론 이 방법 말고 딴 것도 있겠지. 자, 이것만 나중에 해요. 보이는 걸 한 거야. 이것만 할 거야. 자, 그럼 36도랑 24도가 보였어. x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끌어내서 일단 쓴 거야. 네. 그러면 얘랑 관계는 뭐야? 내외각성들이죠. 네. 삼각형. 두 내각의 합이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야 같다. 맞지? 자, 따라서 x는 36 플러스 7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110도인가? 네. 그래서 답은 이거야. 됐어요. 네. 자, 복잡하죠. 응용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선생님 근데요, 저 편의사변형을 이렇게 잡고 저 어떻게 하시고야 내려뜨린다고 돼요? 할 때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그 편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어떻게 하시고야 돼요? 진짜 너무 힘들죠. 쉬는 시간에 갖고 언제 쉬는 시간인데요? 그럼 칠 거야. 아, 근데 쉬는 시간에 가면요. 쉬는 시간에 이게 비율이 좀 찌그러져 버리면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경우도 생겨. 찌그러진다고요? 그건 이제 뒤에 나와. 뒤에. 아까 나와. 그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정사각형 물어본 건데. 그래. 아, 심장구나. 선생님 칠판이 찌는 선생님 글씨가 예뻐 보여요. 선생님 글씨 안 예뻐. 나도 진짜 알아. 충격인데. 예쁘죠? 안 했어. 진짜 조심해야 되니까 줌으로 할게요. 서. 이거 왜 성장판 다쳤다니까요. 괜찮아요? 이거 양시랑 선생님 책임지셔야 돼요. 이제 그냥? 아니, 지가 덮쳐놓고 나왔어. 성장판 다친 거 아니고 성장판에 자, 줌이 발음 문제 풀 때도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알았냐? 뒤에 있는 건 넓이 성질인가? 하나만 더 풀어줄게 그냥. 하나 더 풀면 시작. 270 몇 번 표시까? 자, 77 하자. 77. 하나에 다 풀려있어요. 10분 걸리게. 풀려 있어도 풀려 이제 있어요. 선생님이 짚어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풀라고. 포인터. 내 설명 없이 아마 풀었던 사람은 아주 높은 확률로 증명 안 하고 그냥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맞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구나. 맞았다고 장땡이 아니라고. 학고에서 하투. 여기 있는 거냐? 하투 치고 싶다. 자, 됐니? 네. 자, 평행사변형 앞에 문제 푼 거 보면은 가계 이등분선 주어져 있는 문제 많았죠? 자, 이건 복습이겠다. 자, 비율이 살짝 안 맞지만. 자, 전체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도 일단 얘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정체가 뭔지 또 판단해 보자고.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가계 이등분선이 있어. 그럼 우리 앞에서 경험한 거에 따르면 억각을 내려가지고 이등변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길이가 같지. 그 다음에 여기도 가계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억각이 돼버려서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지.
이렇게 같은 이등변이 만들어지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네. 괜찮지?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조건이 어떤 것에 의해서 평행사 변형인지 확인해 보면 애초부터 평행사 변형이었으니까 둘이 같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 땡땡 내가 땡 표시하긴 했지만 이것도 페이크죠 사실은. 애초부터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지. 그러면 같다고 다 표시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집에 이렇게 페이크를 준다니까.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색칠되어 있는 도형에서 노란색의 길이랑 노란색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어. 왜? 1랑 2랑 같잖아. 땡땡땡땡 같잖아. 그럼 노란색은 점에서 땡땡 뺀 거지. 얘도 점에서 땡땡 뺀 게 노란색이지. 같은 그럼 거.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색칠 정체 모를 이 녀석은 AF와 CE가 같아진 거지. 됐니? 네. 자, 요거는 일단 그림에 표시해 놓고 요것만 써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느낌상 자, 이렇게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는 말이야. 우리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변의 길이와 관련된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잘 들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길이를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맞지? 두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길이를 언급하고 있지. 그러면 이게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인 거래. 길이 같은 거 하나 찾았잖아.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 대각의 크기가 같다. 요건 해당 사항 없죠. 편의 길이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네 번째는 뭐였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했잖아. 자, 그럼 이건 변의 길이는 맞지만 잘 생각해봐. 변의 길이는 맞지만 이게 대각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어. 마지막 거 뭐가 있었지?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자, 외워야 돼. 대변의 길이 5개 무조건 외워야 돼. 아.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대변의 길이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숨어 있지. 그러면 이 녀석이 될 수 있는 또 후보야.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니네가 이걸 하나 찾았다면, 변의 길이네? 5개 중에 몇 개 찾았어? 두 쌍의 네 대변의 개. 길이 같다. 한 쌍의 대변의 길이 같고 평행하다. 2개 찾았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될까를 추려서 찾는 거란 말이야. 알았죠? 알았죠? 단순히 평행사 변형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 갖고 할 수 있을까? 를 봤을 때 합동도 되나요? 안 되나요? 합동도 돼요. 우와. 돼요. 자, 말 잘했어. 이 이등변 두 개 합동이야. 왜? 아 맞다. 저. 마주보는 각 같잖아. 네. 그러면 이등변 두 녀석이 부변 같지 이미? 네. 그다음에 SAS. T인각 같지? 이러면 SAS 합동이 돼. 그렇다면 이등변과 이등변의 나머지가 요 변하고 요 변이 대응변이 돼버려서 나머지 대변의 길이도 같아졌지. 이렇게 했다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를 찾아낸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또 뭐도 돼? 애초부터 얘랑이랑 평행선이잖아. 네. 그러면 평행선의 부분끼리도 평행선이겠지? 네. 오늘 지금 세 번째 얘기하죠. 자, 따라서 방금 말한 거대로 한다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두 가지를 또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결론. 아까 둘 중에 뭐가 될까를 추려냈는데 둘 다 돼요.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알았지? 이거 공부해야 돼, 니네. 그래야 응용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중에 여기 오늘 필기할 건 민송이 걸로 하자고요. 자, 두 이등변의 합동이라는 걸 이끌어냈잖아. 자, 그 두 삼각형. 삼각형 AD이냐? 자, 삼각형 CDF는 SAS 합동이라고 찾아냈지? 자, 따라서 누구랑 누구랑 같다? 별표 두 개가 길이가 같다. 자, AD라고 썼으니까 선분 A와 선분 CF가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따라서 정체모를 삼각형 ABCF 무슨 조건 찾아낸 거야? 두 쌍의 대변이니까 같죠? 그쵸? 자,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다 써야 돼요. 그거. 써야 돼요. 오. 뭐라고 쓰면 된다? 평행사 변형이다 라고 쓰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풀이는 찍어서 푸는 애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알았지? 꼭 해야 돼. 연습 꼭 해야 돼. 꼭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넓이 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풀면 돼. 아. ABCD의 넓이가 전체 넓이죠, 전체 넓이. 자,
자 55일 때. 자 길이를 안 썼다. 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1이니까 11이요. 자 비율이 안 맞지만 무시하고. 자 노란색이 그럼 5cm 되는 거죠. 여기가 6이지 5cm. 여기도 6이잖아. 네. 자 그때 A, E, C, F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네. 자 그럼 어떻게 할래? 그거 1인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그림이 좀 심각한데. 비율은 무시하고 상관없어. 넓이 전체 넓이를 줬잖아. 전체 넓이가 나와 있어요? 55라고 나와 있잖아. 아 그래요? 자 일단 이거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넓이 플러스 두 번째 중단원에 나오는 넓이 성질까지 쓰면은 풀이가 좀 다른 걸 쓸 수 있는데 아직 공부 안 했잖아. 네. 그리고 유형법 위치상 여기에 나와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성질을 지금 쓰기는 건 좀 그래. 네. 뭐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야 써도 되겠지. 나중에. 근데 지금은 순서상 안 맞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현재 상태에서 현재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풀 수 있는 풀이를 한번 해보자. 그럼 생각해보자. 평행사변형의 넓이지 이거. 전체 넓이. 니네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뭘로 알고 있어? 2 곱하기 6 그렇지. 그럼 이 그림 중에 밑변하고 높이 중에 뭐는 나와 있니? 밑변이 그렇지. 근데 높이는 안 나와 있지. 네 근데 넓이는 나와 있잖아. 뭐예요? 그럼 높이 구할 수 있지. 네 밑변이 11이잖아. 그럼 높이가 5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걸 구해서 뭐를 써먹을 수 있냐? 아 밑변 높이 아니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평행사변 예, 넓이예요? 넌 뭐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저 위 더 아래 더 그다음에 곱하기 그 높이 사다리 한다. 꼴이고 사다리 꼴이고 이 사다리꼴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뻘 얘기하고 하냐? 평행사변 사다리꼴이잖아요. 모르는 거. 네. 에? 맞아요. 맞아 그렇죠? 예. 사다리 꼴 넓이 공식을 써서 풀겠다고? 이 사다리꼴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이라고 책 평행사변에 없어? 사다리꼴 될 수 있지 않아요? 해요. 네? 할 수 있어요. 야 시간 끌지 마 할 수 있다고. 네. 굳이 그 짓을 안 해도 돼 근데. 가서 고생하거든. 시킨 거나 열심히 하지. 자, 따라서 5cm가 높이인데 얘도 평행사변형이잖아. 네. 근데 밑변이 5라고 찾았잖아. 네. 근데 전체 평행사변형이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행사변형이나 높이가 5로 똑같죠. 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바깥 이 5cm랑 이 5cm랑 같은 거예요? 비율을 무시하고 보자 했잖아. 내가 답을 비율이 모르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그린 거지. 답을 모르잖아. 오. 282번. 자, 보면은 일단 이 그림은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에요. 평행사변형 앞에 내가 설명할 때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 하나 설명해 줬었는데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특징 내가 뭐 하나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니? 그런 그림이에요? 일자로 그어진 그림 아니었어요?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군요. 네. 그렇죠? 일단 이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이 문제에서 일단 필요한 거는 전체 넓이는 좀 이따 얘기하고 저게 그거 아니에요? 저거 그 4분의 1. 아 이런 거라는 거 아니 똑같이 쟤 똑같지 않아요 저기? 얘랑 네 그거랑 그 아래 거랑 그 자, 가운데 게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가 합동이에요. 네. 자, 왜냐면 무슨 합동일까 생각해보자. 뭘까? 무슨 합동이겠니? S예요. ASA요. SS 아 A가 SSS 확실하게 같은 건전지요. 건 이렇게 두 개 같죠? 네. 왜 같아요?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 하기 때문에. 또 대학생이 근데- 가기 같겠네요. 얘랑 같은지 몰라. 왜요? 몰라, 뭐 어떻게 할 건데? 가운데 이렇게 쭉 그었잖아. 그건 네가 진작한 거잖아. 아 그래요? 마찬가지로 요거랑 같은지도 몰라. 확실하게 같은 건 억각이죠. 네. 그 다음에 막꼭지거든요. ASA. 그래서 ASA 합동. 됐니? 자, 설명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노란색은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문제 풀기 앞서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잘 들어라. 이거 했던 거라고. 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딱 그었더니 전체 평행사변형이 이 주황색 부분하고 주황색이 아닌 부분 두 군데로 쪼개졌는데 주황색 사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이 빗금친 이 부분이랑 얘랑 합동이라 했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여기다가 끼워 붙이면 이렇게 돌려서 끼워 붙이면 잘라서 끼워 붙이면 주황색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모양이 바뀌지. 이거 처음에 아니야. 한 번 했죠? 네. 언제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거 빠졌을 때 했겠지 아마. 그쵸. 그래서 주황색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가 누구랑 같다?
주황색 사각형하고 똑같다. 결론. 우리 이건 이제 개념 노트상 썼잖아. 요 삼각형은 전체 평행사변의 넓이의 반이요. 대각선 그으면 반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네. 그럼 결론 뭐예요? 주황색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의 반이네. 그럼 이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쪼개진 녀석이지. 네. 근데 이게 굳이 이 방향으로만 쪼개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끔 아무렇게나 그어도 무조건 반으로 쪼개져요. 이 설명 방식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 그 중에 하나를 그린 거야. 알겠죠? 야스. 이제 전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 꼭 알고 있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선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무조건 2등분한다. 까지 알고 계세요. 알았지? 두 번째 단원에 나와. 꼭 야. 알고 있자. 자,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한 거 이 풀이가 다 들어갔어. 그럼 해봐라. 전체 넓이가 60일 때 색칠한 부분이 있잖아.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은 결국엔 자,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문제에 색칠된 건 요거랑 요거 색칠돼 있었지. 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얘랑 합동이라 했으니까 이걸 아래로 내려버리면 일로 내려와도 되겠네. 네. 그럼 이 문제에서의 넓이는 결국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와 똑같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알잖아.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전체의 4분의 1이죠. 노트 정리했지요. 네. 노트 정리했지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대각선 그으면 절반. 이렇게 대각선 그어도 전체 절반. 자, 그래서 전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절반씩이라고 내가 노트 정리를 다 해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대각선을 두 개를 그어버리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했었지. 네.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라고 했지. 자, 따라서 요 넓이는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전체 넓이 얼마? 60. 따라서 15가 답이에요. 와, 맞았다. 알겠죠? 네. 자, 이거 증명하면서 이제 새로운 건 아니고 저번에 강조했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특징까지 꼭 알고 있자, 이거. 네.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도 나와, 심지어. 왜요? 이 성질 자체가 고등학교 때 나와요. 전체 넓이 반으로 쪼개는 가냥, 맞았네요. 자, 답은 15제곱센티미터고, 자, 마지막 유형하자. 자, 마지막 유형 개념 설명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볼게. 자, 책에 안 나오는 거까지 내가 좀 설명을 해줬었는데, 평행사변형이 있어. 몇 번 풀어요? 자, 개념 설명이라고. 자, 노트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이야. 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었을 때, 대각선하고 연결을 하면은 총 4군데랑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야스.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이 4개가 생기는데 무조건 성립하는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야.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이라고 부르자.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게 3번이랑 4번이랑 똑같아요. 3번 삼각형 더하기 4번 삼각형과 무조건 같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무슨 선분 거도 설명해줬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주황색과 평행한 선분 마찬가지로 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선분을 그으면 평행사변형이 주황색과 파란색 선분에 의해서 총 몇 군데가 생기냐면 4군데에 생겨. 오케이? 자, 다시 증명하는 거야. 미리 노트 정리한 거. 그 중에 그랬더니 요 평행사변형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대각선이죠. 맞나요? 근데 우리 알잖아. 대각선 그으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진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넓이가 똑같단 말이지. 같은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넓이 갖고 이렇게 넓이 갖고 이렇게 넓이가 다 같아진단 말이야. 왜? 다 대각선이라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넓이의 특징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최종 결론에 도달을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공식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보조선을 그었다? 특정 점을 지나는 평행선. 이게 도형에서 평행선, 보조선 그릴 때 진짜 많이 쓰는 보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영상에서 다 얘기했을 거야, 이거는. 알겠죠? 특정 점을 지나는 평행선. 굉장히 많이 쓴다. 보조선 역할로서. 문제 풀 때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고. 자, 또 이런 것도 있었지. 자, 책에 언급되어 있진 않은 그림이지만 V자 삼각형이라고 아마 내가 얘기했을 거야. 기억나? 자, 이것도 증명 어떻게 했냐면 이 특정 점을 지나면서 평행선을 그을 건데, 자, 얘랑 평행한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럼 이 파란색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 오른쪽 사각형 두 개로 쪼개졌네. 근데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도 정체가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해야겠어. 왜 그래? 1항이랑 평행하잖아.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내가 어떻게 그었다고 그랬지? 이 둘과 평행하게 그었다네. 그럼 이렇게도 평행하잖아. 그럼 두 쌍 평행하네.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죠. 네. 오른쪽도 똑같아. 오른쪽. 자, 그러면 이거가 뭐가 돼요? 대각선이 돼버리고 이것도 대각선이 돼버리지. 자, 따라서 대각선의 넓이를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를 어떻게 한다고? 반으로 쪼갠다네. 그래서 이렇게 넓이 같고 이렇게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발견되는 사실 전체 넓이 이 기준에서 봤을 때 V자 삼각형의 넓이는 절반이 되거든요. 그럼 딱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V자 삼각형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푸는 거는 자 마지막 거 내려가 한번 해보시고 자 286번 보자. 그림 그릴 동안 언능 해봐. 2번이요. 언제 풀 때? 286이 그 2번 아닙니까? 자, 그 원리만 알면 사실 왜 됐어요? 바쁜 사람은 얼른 해봐. 그렇다 됐어요. 자, 방금 거 쓰면은 뭐 뭐요? 쉽게 풀 수 있지. 뭐야 이게? 얘 답지 마요. 뭐 하는 건데? 자, 봐봐. 뭔데요 이게요? 쪽지 시험 봤어, 너 오기 전에. 여기 두 개나 있어요. 똑같은 두 남는 거 개인데요? 있지, 남는 거. 아, 저 짬처리. 자, 봐봐라. 자, 일단 현재 그림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전체 넓이죠.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가 전체 넓이라는 거 아까 했지. 네. 자, 근데 색칠된 부분은 아까 경험에 의해서 마주보는 삼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다 그랬잖아.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얻을 수 있는 건 네. 얘랑 같으면 네. 1번부터 4번까지 더하는 게 전체 넓이 아니야? 네. 근데 두 개씩 짝지은 것끼리 넓이가 똑같대. 반. 그럼 결론은 요거 한 덩어리가 전체 반이겠죠. 네.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두 개 더한 게 마주보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전체 절반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끝났어요. 됐죠? 최상위권의 보세요. 뭐? 세상에 안 갖고 왔대요. 원래 모르니까 가만히. 자, 44번부터 우리 남은 걸 좀 해결을 해야 돼. 경계산하는 문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그냥 안 풀어주고 내주면 니네가 좀 힘들 것 같아. 아, 음료수 먹고 싶다. 세상에가 없어요. 엄마. 진짜 없네. 아, 비가 와. 일단은 연습장 같은 거 좀 있으면 음성이 때문에 못 들어. 연습장 있으면 연습장에다가 좀 쓰자. 네. 이제 이거 영상 찍어 올릴 거니까 마찬가지야. 오늘 숙제 내신 것도 그냥 짜자. 집에서 이거 하시면서 끊어. 영상 보면서 꼭 숙제를 해봅시다. 비 많이 오는 거니까. 자, 44번 찾아보자. 자기. 정가 원가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1차 방정식 활용을 얘기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떠드는 거 무슨 얘기냐면 유형이 2학년 3학년 거랑 비슷한 게 많다 그랬죠. 네. 그래서 1학년 거 잘 못하는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거 선행할 때 시험 공부할 때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복습할 때 잘 못한다 그랬지. 요령은 똑같다. 반칙의 형태만 좀 달라질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앞에 문제부터 다 니네가 어려워하는 거네. 잘 봐봐. 자, 일단 기본 공식은 좀 기억할까? 자, 옆에 간단하게 써있긴 한데 정가가 기본적으로 원가에다가 그 판매자가 돈을 먹고 이익을 취해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이익까지 더한 게 우리가 물건 사 먹을 수 있는 이제 정가가 되는 거였는데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이익이 자, 이거 등식이잖아. 이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은 정가에서 기본적으로 원가를 빼면은 이익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근데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원가를 뺀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한 거는 맞지만 이익 자체를 계산할 때는 정가에서 빼는 게 무조건 이익은 아니고 정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구입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거야. 정가는 말 그대로 정가고 할인 받은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 세일가, 할인가 이런 거 있지. 자, 기타 등등. 그래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금액을 줄여서 나는 그냥 판매가라고 얘기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돈 계산할 때 기본 원칙은 이익을 붙여가지고 물건 금액을 올리는 게 금액이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상승하는 공식 같은 경우는 책엔 다 이렇게 써 있었다.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B라고 써 있어. B는 뭐냐면 인상을 하기 위한 퍼센테이지, 퍼센트. A는 뭐였냐면 원가. 라고 하면은 큰일 난다 정가. 그랬지. 원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랬지. 정가. 대부분 애들이 정가 개념을 원가에다가 이익 붙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익을 붙인 거잖아. 네. 더했으니까.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원가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정가로 물건을 이미 팔고 있는데 이거 제가 가만히 못 봤습니다.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 더 올려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 정가에 추가적으로 금액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무슨 인상을 원가에서만 해? 그건 아니라니까. 알았죠? 원가에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바라봐야 될 이 A는 임상을 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자, 생각해봐.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 원가 기준으로 이익을 붙여서 금액을 올릴 수도 있지만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정가 기준으로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말한 건 금액을 올리기 위한 기준 금액은 원가지. 네. 두 번째 말한 건 정가에서 이익을 붙였으니까 기준 금액은 또 정가가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항상 원가는 아니라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A라는 금액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상을 하기 위한 기준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니? 자, 마찬가지 금액을 낮췄어. 그리고 정가원가 공식은 꼭 돈 계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수량이 늘거나 줄는 것도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돈 계산을 많이 하는 것일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때도 A라고 써있고 공식은 쉬워. 부호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봐. 바보 같은 것들이 A를 원가로 외웠어. 어떤 미친놈이 원가를 깎아가지고 팔아. 가게 말아먹게? 점포 정리할 때 아니면 이럴 일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도 똑같이 뭐다? 기준가. 인하를 때리기 위한 기준가로. 정가 기준으로 깎을 수도 있겠지. 진짜 점포 정리하느라 원가에서 깎을 수도 있겠지. 야스. 심지어 세일가를, 할인가를 적용해서 팔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또 깎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세일가에서 또 깎을 수도 있지. 그러면 할인을 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 그때그때 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가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정가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할인가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고 어떤 금액 기준으로 깎았나 올렸나를 그걸 보고 시계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잘해야 돼 일단. 그냥 원가 안 돼. 정가. 절대로 안 된다. 많은 애들은 정가 원가로 외우고 있다고. 알겠죠? 네, 이것도 똑같이 보다 기준가예요. 기준가. 자, 그리고 이익 계산할 때는 정가에서만 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매가, 문제에 서술되어 있는 금액에서 무조건 뭐를 뺀다? 원가. 원가를 빼야지 이익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야스. 이익과 관련된 조건이 진짜 많아요. 문제에서 보면은요. 야스. 둘 다 나와 있어 사실. 자, 그럼 야스. 사설을 보면은 원가가 1,000원인 슬리퍼를 이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 뭐를 물어보고 있어? 원가에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여야 되는가 라고 했잖아. 자, 그럼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원가에다가 1,000원이지. 이익을 붙였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그때는 니네가 외웠던 그 공식에 들어가는 A는 원가가 안 되는 거야. 왜? 원가 기준으로 올린 거잖아. 기준가라는 걸 항상 생각해. 자, 몇 퍼센트 올려야 된다고 했냐고 물어봤으니까 퍼센트를 모르죠.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인상하기 위한 퍼센테이지가 P였잖아. 거기에다가 그냥 X라고 넣어요. 지금까지 쓴 건 무슨 금액 계산한 거야? 정가 계산한 거죠. 정가.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정가보다 10% 할인을 했대. 자, 잘 들어. 정가 기준으로 10% 깎았다는 거지. 그럼 이번에 할인을 하기 위한 공식에 들어가는 A는 무슨 기준가 금액에서 깎았어? 정가 기준으로 깎았지. 그럼 요 A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이거 전체가 A예요.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A에다 뭐를 곱했다? 할인 공식을 곱한 거야.
그러면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몇 퍼센트 깎았어요? 10% 깎았죠?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못한다 애들 진짜. 자, 이렇게까지 한 거는 여기까지는 정가 계산한 거죠. 여기까지는 10% 깎았으니까 할인까지 못 본다. 이해됐니? 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써있어? 17%의 이익이 생긴대. 이익은 원가를 빼라는 거지.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할인가까지 적용해서 팔았을 때 이익을 계산하려면 맨 마지막에 무조건 원가를 빼라는 거야. 원가 얼마라고 했어? 원가는 1,000원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예요? 이익 계산. 자, 다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써있냐? 원가, 자, 17%의 이익이 생겼다가 무슨 뜻일까? 이게 누구 기준으로 17%의 이익일까요? 정가 기준이에요. 원가예요, 원가. 이거 이제 말이 좀 써 있어야 되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원가 기준. 거기 써놔. 원가의 17%라고 써놔. 문제가 좀 빈약하게 써놔. 원래는 이거는 원가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거야. 원가가 투자 금액이거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이익률 계산할 때가 원가 기준으로 계산을 많이 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익 계산한 거지. 근데 그 이익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원가 기준 17%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원가 얼마였지? 1,000원. 이 녀석의 17%를 씩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분의 퍼센트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분의 17이면. 자, 그럼 얘와 얘가 서로 어때야 돼? 공존해야 돼요. 끝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x에 관한 1차항밖에 없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에요. 분수가 나와서 귀찮지만 계산은 해봐. 나 시간 계산 안 해준다 그랬죠? 네? 안 해봐. 나 계산 안 해줘 이거. 자, 답을 니네가 답 정의해서 계산을 해오세요. 계산. 10까지만 써놔. 뒤에 거 하나 더 풀자. 117원 아닌가? 근데 지금 혹시 비 와요? 많이 와. 무상 없어? 너는 바람막이잖아. 방수되는. 맞을 비가 아니야. 엄청 많이 오던데. 맞을 비가 아니야. 맞아 뒤져다가 넌 쓰러질 거예요. 공부하고 정교시 가. 끌려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공부하고 아, 괜찮아요. 비 맞고 뭐 집 가서 쉬는 게 낫죠. 괜찮아. 가. 자, 다음. 아, 아파. 똑같은 문제 하나 또 풀자. 아닌데? 몇 번이요? 적었지? 네. 자, 그럼 이번에 조금 빨리 한다. 야. 원가가 6,000원이래.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딱 이것도 정가를 계산하기 위한 식이 나와 있지. 원가 기준으로 30%의 이익을 붙였다. 그럼 30%딱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정가. 그래요. 그 아까 있잖아요. 저 위에 문제 x 구해서 쓰는 거였다가요. x 구하는 거라고. x가 답이에요? 귀찮다. 자, 근데 이게 잘 팔리지 않아서 할인을 했대. 자, 누구 기준으로 x% 깎았대요? 문제 보면은 정가 기준. 정가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정가잖아. 그럼 마찬가지 할인을 하기 위한 이 공식에 들어가는 a는 이거 전체가 a가 되는 거야. 똑같지? x 위치만 다른 거야. 자, 뭐 몇 퍼센트 깎았대? x%를 깎았대. 그러면 b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x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괄호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다 했네. 자, 여기까지가 뭐야? 할인가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른 건 현재까지는 뭐만 달라요? 미지수의 위치만 다르지. 제 귀여운 얼굴이 달라요. 자, 그래서 팔았더니 또 이익이 남았대. 원가. 얘처럼 48번처럼 원가의 몇 퍼센트라고 써 있어야 돼. 근데 앞에 문제는 안 써 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받아 적으라고 한 거고. 자, 그럼 여기도 이익 계산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이익 계산하려면 뭐를 뺀다 했어? 원가를 뺀다고 했어요. 그래서 6,000원을 마찬가지로 빼면 되지. 여기까지가 뭐다? 이익. 됐니?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된대? 원가 기준 4%가 돼야 된다는 거네. 원가 얼마라고 했죠? 6,000원에 4%면 6분의 4가 돼야지. 서로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식 똑같다. 똑같다. 자, 정리해서 계산하면 해보고. 240원의 이익을 남겼대요. 자, 다음 거 거부족. 가부족이요? 그게 뭐예요? 거부족. 아, 과수원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가부족. 자, 얼른 적고 다음. 몇 번이에요? 자, 번호는
없어요. 다 그냥 헷갈려할 것 같은데 일단 54번은 좀 별표를 쳐놓고 잘 풀어오시고 미리 다 체크해놔요 선생님은요? 난 니네 수업하기 전에 다 풀어봐. 네? 뭐예요? 선생님 풀 수 있어요? 풀다가 막히면 안 되잖아. 얘기했잖아. 설명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냥 학생들처럼 쭉 풀면 말없이 푸는 거야. 준비 안 하고 그냥 풀면 되지. 그냥 풀어봤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풀어본다고. 근데 답지잖아요. 근데 그건 다 답장. 여기는 안 풀지. 아 그렇죠? 여긴 못 풀어줄까 표시만 해놓은 거지. 다 풀어봐요? 다 거의 풀지 다. 않지. 우와. 쉬운 건 안 풀어. 그럼 막히는 적 있어요 풀다가요? 겁나 어려워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많지. 우와. 그럼 다 풀어봐. 보고 니네 설명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봐봐. 일단 내가 작년에는 이거 50번이랑 53번을 풀어줬는데 53번만 자, 풀어요. 오늘은 둘 중에 뭐 할까 고민되네. 그럼 51번을 푸는 거예요 가운데. 50번 하자. 야스. 자, 과학 부족이라는 이름에 딱 맞는 문제야. 자, 과는 과하다고 부족은 말 그대로 부족한 거예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50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퀴즈 시간에 이게 약간 헷갈려. 과부족이라는 개념이 1학년 때 이렇게 나오는데 2학년 3학년 때 유형이랑 과부족 개념이 거의 안 나와요. 부등식에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부등식 때도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좀 높아. 왜? 문제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 자, 얘는 사실 공식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식을 세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내가 얘기했지. 활용 문제는 공식에 의존하지 못하는 상식적인 문제가 훨씬 애들이 많이 틀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과하다와 부족하다가 어떤 개념인지를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과하다는 많은 거라 했어요. 원래 필요한 것보다 많은 게 과한 거잖아. 네. 부족은 원래 필요한 것보다 모자란 거잖아. 네. 그 과하다와 모자라다를 식으로 세워야 돼. 식으로. 자, 봐봐. 퀴즈 시간에 답을 맞춘 학생들에게 사탕을 준대. 근데 한 사람당 3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았다. 남았다는 얘기는 과하게 있는 거죠. 5개씩 주면은 16개가 모자란다. 그럼 이건 원래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과한 것과 부족한 것의 식이 다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때 답을 맞춘 사람 수를 물어봤다. 그럼 일단 잘 모르겠어. 일단 보통 우리 감각은 물어보는 거 미시 넣는 게 일반적이니까 학생 수를 사람 수를 x라고 했대. 잘 들어라.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한 사람당 3개씩 나눠줬대. 생각. 나눠줬다면 사탕 중에서 학생한테 나눠준 사탕의 개수를 식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어? 3 곱하기 x지. 네. 맞지? 네. 한 사람당 3개씩. x명한테 몇 개 나눠준 거면 3x개겠지. 네. 나눠준 게 3x개야. 근데 나눠주고 몇 개가 남았대? 10개. 10개가 남았대. 그럼 생각해봐. 10개 남음이라는 거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고? X 플러스. 생각해봐. 100개를 준비했는데 90개를 써먹었어. 그럼 10개 남은 거지. 네. 그 10개를 니네 머릿속에서 식 계산 어떻게 한 거니? 100개. 준비된 100개에서 나눠준 90개를 뺀 거지. 네. 그러면 10개,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10을 얘기해버렸네. 다시 그냥 해보자. 그러면 준비된 개수에서 나눠준 개수를 뺀 게 10개라는 거지.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 준비된 개수가 안 나와 있지 않니? 네. 그래서 얘는 준비된 개수도 미지수를 나눠.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를 2개를 쓰네? 이러면 안 되거든. 자, 근데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풀어. 모르는 건 미지수 놓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거든. 오케이? 이거 꼭 지켜라. 모르는 건 미지수를 놓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물어본 거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을 미지수를 놓잖아? 약분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단어는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과 관련된 식으로 무조건 정리가 되게 돼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 힌트예요? 활용 단원별로 미지수를 하나만 쓰지 않는 문제들이 꽤 나와 생각보다. 근데 모르는 게 2개라서 미지수를 2개 써버리면 애들이 그냥 위축돼. 왜? 미지수가 많으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 하지만 위축되지 말고 무조건 과감하게 식을 세워 일단. 네. 알았어요? A. 자, 그러면 준비된 개수라고 할까? 준비된 사탕이라고 할까? 사탕은 그냥 x가 좀 중요하니까 그냥 a개라고 넣을게. 이거 힌트예요. 옆에 글 써져 있어. 보지 마. 이 책의 단점이 이거야. 옆에 힌트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
안 보는 걸 추천해. 참고로 이게 써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인 경우 옆에다가 이렇게 짜투리로 힌트를 좀 써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정 좋은 거 모르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면 고민을 안 하겠죠 당연히. 되도록이면 보지 마 그러니까. 자 좌우지간 해보자. 좌우지간이요? 10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어디를 뺀 거야? 준비된 사탕의 개수에서 나눠준 개수 3 곱하기 3x. x를 뺀 거지. 이해됐어요? 그다음 두 플러스 번째. 7. 5개씩 주면은 16개가 모자라는데 자 그럼 모자란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생각해봐. 마이너스 100개를 준비했어. 나눠주려고 했더니 130개가 필요해. 그럼 몇 개 부족해? 남띠 30개 부족하지. 자 30개 부족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3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처음은 30 빼기 100. 준비된 거에서 필요한 걸 뺐지. 네. 근데 부족한 건 순서가 반대. 필요한 개수 130개에서 준비된 개수 100개를 빼야지. 이게 상식적인 계산이야. 이거 공식이 아니야. 알겠죠? 자, 몇 개 부족하다 했어 이 사람 그러면? 30. 16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건 어디서 뺀다? 필요한 개수에서 준비된 개수를 빼야 돼. 자, 필요한 건 몇 개 필요한 거죠? 5개씩 나눠줬다 했으니까 5 곱하기 x가 필요한 거야. 거기에서 뭐를 빼면 돼? 준비된 개수를 빼면 돼. 준비된 기술을 빼야 돼요. 그쵸 그쵸. 됐냐? 네. 그러면 이게 10개인 거고 이게 16개라는 거겠죠? 맞죠? 그죠 그죠. 둘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워봅시다. 물론 이렇게 냅두면 잘 봐라. A, X 문자 2개지 식 2개지. 이거 연립방정식이지. 연립방정식으로 해도 되는데 1학년 거니까 그렇게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싶은 건 X잖아 X. 네. A는 알고 싶지 않은 거야. 네. 그래서 없애버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식을 A는 하고 정리해. 이렇게 되죠. 아래에 있는 식도 A는 하고 정리해. 그러면 5x 16개가 됐니? 장애들밖에 없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간단한 거야. 둘 다 A를 의미하는 식 아니냐? 그러면 얘랑 얘랑 가겠죠. 자 그래서 식은 10 플러스 3x는 5x 빼기 16이라고 1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야 돼.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이거 뭐 간단하니까 계산할까? 자 2x는 26인가요? 13 나오네 13. 자 요게 답이야. 그래서 과하다 부족하다에 대한 요 관계 지금 이 문제 풀 때 애들이 잘 못하는 거 요 관계식인 거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저거는 왜 이렇게 찍고 내? 아 쟤는 보충해서 그렇구나. 저도 보충인데. 쟤는 11시에 왔어요. 우와. 제가 아는 어떤 반은요. 막 선생님이 수업을 없애준 다음에 막. 그만 가면 돼. 근데 그 반은요 저희보다 한 살 많은 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도 전과원과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예요. 자, 내가 아까 전과원과 공식을 분계산할 때만 쓰지 않는다 그랬지? 인원수나 수량 같은 거에가 증가 감소하는 것도 전과원과 공식 똑같아 푸는 게. 자, 여기는 뒤에 있는 거 하나 풀자. 잠깐만. 니네 시계 문제 풀 줄 아냐 근데? 네? 네? 1학년 때 시계 문제 기억나니 혹시? 아 정말 잘 풀죠. 이거 시계 너무 문제가 시계 문제 여기 없. 있거든요. 아예 못 풀어요. 이거 59번이요. 자, 일단 얘도 그러면 대표 문제 먼저 하나 해보자. 이거 59번 못 푸는데. 해준다고. 예스. 자, 55번 바로 할게. 이거 55번 쉽죠. 자, 얘는 돈이 아니라 사람 수를 언급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 수도 마찬가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 전과원과 쓸 수 있어. 자, 봐봐. 회사의 작년 남녀 신입사원 수가 450명이었대. 자, 근데 작년에다가 좀 주목을 해보자. 작년과 올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는 남녀가 각각 5% 6%씩 증가하여 473명이 되었다 라고 했어. 작년보다 좀 늘었네. 근데 남자랑 여자가 어떻게 늘었어? 5% 6%씩 늘었대. 물어본 거 뭐냐면 잘 들어. 조건이 작년과 올해가 서술된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올해 사람 수야. 올해 여자 수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일단 모르는 건 미지수 넣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애들이 잘 틀리는 이유는 시험 문제 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문제에서 올해 여자냐? 올해 여자 물어봤잖아. 그럼 애들이 일단 식을 미지수를 쓸 때 올해 여자 사람 수를 X명이라고 놓고 식을 세워. 근데 내가 또 이런 얘기 했잖아. 활용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문제에서 물어본 걸 미지수 안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근데 그걸 어디서 보고 판단하냐면 문제에 있는 조건이 서술 과정을 잘 보세요. 문장제 문제는 약간 국어 시간인 것 같아. 난 항상 설명을 해주면 논리 과정, 서술 과정이 어떻게 써 있는지를 보고 합당한 미지수를 놓는 게 제일 좋거든. 자, 봐봐. 서술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5% 6% 늘었대. 그러면 올해 인원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어? 작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지. 이해됐어요? 작년 기준 5% 6% 늘었다고 써있잖아. 올해 인원을 작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정 사람 수, 인원 수, 금액 등등등 어떤 조건을 다른 조건 이용해 가지고 서술하고 있을 때는 얘는 서술을 하고 있는 기준 금액, 기준 사람 수 등등등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수가 기준인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올해를 미지수 넣는 것보다 얘를 서술하고 있는 작년을 미지수 넣는 게 편해. 이것 좀 알고 있으세요. 올해 인원수를 작년 사람 수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기준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답이 아니지. 네. 올해 인원이 답이지.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X가 답이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잠깐. 작년 사람 여자 수를 X명을 놨으면 자, 작년 전체 인원수 나와 있지 않니? 나와 있지. 네. 450. 45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체가 450 450명에서 여자 사람 빼면 되지 않냐? 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럼 작년 남자 여자가 어쨌든 올해 남자 여자가 어쨌든 작년 남자 여자 기준으로 서술돼 있으니까 얘 기준 늘었고 얘 기준 늘었어요 라고 써 있잖아. 얘는 5%고 얘는 6%죠? 그럼 이제 식을 이렇게 써볼게. 증가 감소는 문제는 무조건 어떤 거 기준으로 증가했는데 어떤 거 기준으로 줄어드는지 기준 돈을 뺀 기준값, 사람에 대한 기준 인원수 이게 중요하다고 동계산 할 때 많이 언급했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여자 사람 수는 작년 기준으로 5% 증가했다 했죠? 그러면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게 뭐야? 올해 여자지. 원가 기준으로 5% 증가시켜서 정가가 만들어진 거랑 시계 기준. 알겠어요? 이네 공식도 돈 계산하는 공식도 A 기준으로 다 곱했잖아. 내가 아까 A가 뭐라 했어? 정가도 아니고 원가도 아니고 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준가라 했지. 얼마 기준 늘었어? 얼마 기준 줄었어? 기준 금액을 미지수 놓은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올해를 작년을 미지수 놓은 거예요. 결국 니네가 놓은 이 미지수는 A에 들어가야 되는 그 녀석을 미지수 놓은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자. 자, 그럼 올해 남자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네. 450 마이너스 X명이 작년이었는데 6% 늘었지. 1 더하기 이거 가져가서 풀게요. 뭔데? 이거. 자, 그럼 이게 올해 여자, 올해 남자죠? 그럼 둘 다 더한 게 올해 인원수가 되겠지. 올해 몇 명이라고 했어? 473명. 자, 풀면 X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X가 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X를 일단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푸시고 두 번째 올해 여자 사람 수를 물어봤으니까 올해 여자는 요게 올해 여자였죠. X를 찾아서 대입해서 답을 내야 된다. 요거 조심해. 실수 많이 한다. X가 답이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